레이키스트 자율주행 자동차 조립을 위한 공구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조립이 최종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고정을 시켜준 글루건은 준비가 되면 좋고요.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니퍼, 십자 드라이버, 그 다음에 롱로즈, 그리고 라이터 정도는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라이터는 열수축 튜브를 가열을 해가지고 수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네, 이제 앞바퀴 조립을 해볼 건데요. 앞바퀴 조립을 위해서는 일단은 휠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앞바퀴용 휠은 이 휠축의 그 높이가 낮아요. 근데 뒷바퀴 같은 경우는 휠축의 중심이 이렇게 육각 형태로, 카메라가 잘 보이나? 육각 형태로 구멍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아요. 이게 휠축 자체가 높고, 그 다음에 측면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카메라에 이게 좀 잘 안 잡히는데 여하튼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자, 요건 뒷바퀴용이니까 요건 이따 조립을 할 거고요. 우선 이번에는 앞바퀴만 먼저 조립을 해 볼게요. 앞바퀴를 조립하시기 이전에 필요한 공구들은 일단 타이어 2개, 앞바퀴 타이어 휠, 그 다음에 휠이 이제 걸릴 베어링, 휠러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베어링을 꽂아줄 그 베어링 가이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20mm짜리 M3 볼트,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너트랑 베어링 2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열수축 튜브 5파이짜리가 필요하고요. 니퍼, 롱로즈, 라이터, 그 다음에 육각 렌치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작은 거 말고 M3에 맞는 큰 거를 사용을 할게요. 얘는 지금 20mm짜리 그 볼트에다가 꽂아보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휠을 먼저 나사를 조여줘야 돼요. 20mm짜리 볼트를 구멍에다 쭉 껴서 밀어 넣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거의 끝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끝까지 넣어준 상태에서 너트를 볼트의 끝에다가 조여줄게요. 쭉 잡아 당겨서 끝까지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조일 거예요. 이 상태가 되셨으면 1차 이제 휠 조립은 된 거고요. 이거를 나머지 바퀴 하나도 똑같이 준비를 할게요. 볼트가 잘 안 들어가면은 렌치를 돌려서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트와 너트 2개씩이 꼽혀져 있고 바퀴 끝에까지 볼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휠러클에다가 베어링을 넣을 건데요.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꽉 맞아서. 근데 힘줘서 똑바로 딱 집어넣으시면 들어가니까, 자, 똑바로 삐뚤어져 있으면 잘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2개를 베어링 꽂으시고요. 자, 이제 이 베어링 높이만큼 보시면 이렇게 헐렁헐렁거려요. 이게 헐렁헐렁하기 때문에 유격을 잡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높이를 맞춰서 베어링 가이드의 높이보다 조금 낮게 한 5-6mm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베어링 옆에다 세우면 거의 높이가 같죠. 거의 높이가 같고, 자, 요거를 2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우선 좀 커도 상관은 없지만 좀 작아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볼트에다가 이 열수축 튜브를 너트의 끝에 맞물리게끔, 거의 너트 끝에 걸리게끔 해주시고, 라이터로 열수축 튜브를 수축을 시킬 건데요. 주의하실 점은 이 불의 노란색 끝부분에서 하면 그을음이 생겨요. 그래서 라이터의 가장 안쪽에서 지져주시면 그림이 생기지 않습니다.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지져주시고, 하시면 이게 이제 수축이 돼서 딱 맞아 떨어지게끔 조여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딱 맞아서 꽉 껴졌죠. 이 상태에서 껴보면 그래도 헐렁거립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해줘야 돼요. 한 번 더 감싸주시고
열수축 튜브 위에 한 번 더 라이터로 수축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수축 튜브 두 겹으로 감싸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휠 너클이 베어링 부분이 휠의 반대쪽으로 노출이 되게, 베어링이 없는 부분이, 가려진 부분이 휠 쪽으로 가게 해서 베어링을 누르면서 쭉 끝까지 밀어 넣어주세요. 자, 이 상태면은 이제 흔들림 없이 바퀴만 회전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너트를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감싸주시고, 이 부분은 이제 한번 꽉 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너트 끝을 롱로즈로 잡으신 다음에 아까 준비해둔 육각 렌치로 휠 끝에 꽂아서 쭉 서로 조여지는 방향으로 끝까지 쭉 당겨주시면 꽉 맞물려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타이어를 하나 꽂을게요. 타이어는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꽂아주시면 돼요. 가운데 맞물릴 때까지. 이렇게 되면 바퀴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한쪽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트 끝에까지 집어넣는 게 중요하세요. 이게 너무 앞으로 나와서 너트와 이 열수축 튜브가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끝까지 밀어넣는 게 좀 어렵습니다. 두 겹으로 열수축 튜브를 지지고, 그 다음에 이때 누를 때 플라스틱 부분을 누르지 말고 베어링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게 안 빠지고 끝까지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트 하나를 또 조여서 잡고, 까지 조여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타이어 앞바퀴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프론트 바디 부분을 조립을 할 텐데요. 이 차에 조립하는 부분 중에서 프론트 바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순서상 먼저 조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조립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바디의 밑부분이 되는 판입니다. 이 판을 보면 약간 여기 깎아지른 면이 있는데요. 깎아질어서 좀 더 넓게, 넓은 면, 위에 아래를 보면 위에는 좀 좁고 아래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약간 깎아지른 면 중에 넓은 면이 아래로 가게 조립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바디가 될 부분에 요 프레임이 있는데요. 요 프레임을 보시면 요 윗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게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이 넓은 면이 아래로 가게 하고 요 튀어나와 있는 면이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뒷부분에다가 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당겨요. 역시 반대쪽도 동일한 게 바깥쪽으로 걸어서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넓은 면이 밑에 있고 양쪽 두 개는 바깥쪽을 바라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바디 프레임의 밑면은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바퀴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바퀴를 연결을 하시기 전에 우선 타이어 아까 먼저 조립했던 부분을 사용을 좀 할게요. 네, 요 타이어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스암이라고 불리는 이제 우리 그 출력물인데요. 얘는 요 부분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출력을 하면은 서로 붙어가지고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잡아 당기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힘을 줘서 살짝 돌려주시면 이렇게 빠져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좀 유격을 이렇게 좀 공차를 만들어 주시고, 보시면
긴 게 두 개가 있고요. 긴 게 두 개가 있고 짧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긴 거를 보시면 긴 거는 요 홈이 안쪽으로 나와 있어요. 홈이 카메라에 보이려나? 지금 보시면 여기 약간 열쇠 모양으로 해서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 위쪽을 여기 이제 요 위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짧은 거는 반대로 아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꼽는 다리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걸리는 부분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요. 그래서 길고 짧은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꽂으실 때 이 부분이 차의 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꼽는 이제 동그란 게 나와 있는 부분이 전방으로 거기 때문에 우선 긴 거를 하나 잡습니다. 긴 거를 하나 잡으셔서 얘를 돌려서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게 껴졌을 때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요런 모습, 그러니까 이 긴 게 이 앞에 구멍 나와 있는 부분과 반대쪽으로 가야 됩니다. 긴 게. 근데 이 긴 게 밑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맞지가 않죠. 근데 실질적으로 껴졌을 때는 이런 모습이 돼서 꼽히면 같은 방향이면 안 돼요. 그래서 반대쪽 거를 좀 잡을게요. 조립을 해놓고 나서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요 홈에 맞춰서 보면 여기에도 홈이 튀어나와 있어요. 홈에 맞춰서 꼽고 방향을 살짝 돌려서 꼽았을 때 지금 보이시면 요 부분과 요 팔의 뒷부분이 반대로 서로 반대로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짧은 것도 역시 꽂아보면 지금 여기 홈이 안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워서 안쪽으로 꼽으시고 방향을 살짝 돌려서 꽂아주시면, 근데 지금 이렇게 한쪽은 긴 게 뒤쪽으로 나와 있고 한쪽은 긴 게 앞쪽으로 나와 있죠. 이러면 잘못 꽂은 거예요. 이땐 다시 돌려서 다른 부품을 가지고 할게요. 근데 얘가 중요한 게 부품 홈이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베어링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나중에 중심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꽂아서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홈이 반대 방향으로 돼서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홈이. 자, 지금 완성된 상태를 보면 이 앞부분이 나와 있고 긴 거는 여기 두 쪽은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립이 될 거냐면요, 얘네들을 껴주는 부품이 이렇게 가이드가 두 개가 있어요. 서스 가이드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두꺼운 거 보시면은 두꺼운 것도 한쪽 면은 평평하고요, 한쪽 면은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긴 게 아래 여기 이렇게 이제 밑에 밑면에 걸릴 것 같은 여기 이제 부분에 긴 게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또 짧은 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처음 끼실 땐 잘 안 들어가지만 억지로 끼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 두꺼운 게 뒷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립을 하고 나면 얘가 이런 식으로 껴져 있는 상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다른 부분도 같이 조립을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긴 게 꽂았을 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반대로 나가야 되니까 방향을 처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시다 보면은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역시 이 면도 이게 방향이 맞지 않으면 껴지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 역시 얘도 홈이 나와 있는 부분이 앞에 있고 여기 이제 서스함의 관절 부분이 되는 부분은 긴 게 뒤로 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가이드 부분에다가 역시 연결을 하시면, 자, 긴 게 여기 마디에 두꺼운 데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하나는 또 역시 반대쪽이 되는 라인이 있는데 얘는 좀 얇아요. 아까 거보다.
하지만 얘도 한쪽 면은 평평하고 한쪽 면은 돌기가 나와 있습니다. 돌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부러지지 않게 너무 억지로 끼지 마시고요. 살살살살 맞춰서 껴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다 들어가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아직 어려운 과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 바디에다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바디의 홈을 보시면 지금 요 센터 프레임이 걸려 있는 부분은 돌기가 약간 두껍고 한쪽은 얇아요. 그러면 요것도 모양을 보면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껍잖아요. 두꺼운 부분이 뒤로 가는 거예요. 두꺼운 데는 두꺼운 대로, 얇으면은 얇은 대로. 근데 이게 크로스로 어긋나 있어서 잘 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볼트 너트를 쓰지 않고 조립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라 그런데요. 일단 뒷부분부터 살짝 걸어주세요. 살짝 걸어서 눌러주시고, 이거를 억지로 너무 틀면은 여기 이제 서스함이 부러질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텐션을 먹습니다. 그래서 걸어놓은 상태에서 너무 억지로 하지 마시고 살짝 비틀어서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되세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꽉 꽂지 마시고요. 앞부분에 보면 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카메라 상에 잘 안 비춰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봐야 되나? 잘 보이지가 않네요. 카메라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우선 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한쪽은 기어 모양의 이빨이 있고요. 한쪽은 돌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얘를 어떻게 꽂을 거냐면 이 앞부분에 홈에 이런 식으로 꼽힐 거예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홈에 꽂았으면 그 다음에 꾹 눌러서 뒷부분에 이 관절이 아래로 다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이게 서로 지금 틀어져 있죠. 얘네들을 크로스 방향으로 밀고 당겨줘야 되는데 걸리게 해주시면 돼요. 요때 롱노즈 같은 게 있으면 한쪽으로 꾹 눌러주시고 역시 반대쪽도 꾹 눌러주시면 이게 거의 일자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조립을 할 건요. 요 서버 모터를 연결을 할 거예요. 서버 모터를 연결을 할 건데 보시면 서버 모터 요 두꺼운 면은 뒤에 서버 모터가 걸리는 곳이 있고 앞부분은 서버 모터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얘를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 주시면 얘가 이제 이게 틀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M2 8mm 짜리인 것 같은데 M2 8mm 짜리 볼트 너트가 있어요. 이 M2 8mm 짜리는 얇은 육각 렌치를 써서 조립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좀 고난의 과정입니다. 앞부분에 구멍에 맞춰가지고 볼트를 꽂아주세요. 자, 어느 정도 좀 튀어나왔으면 이제 이 너트를 걸어 주셔야 되는데 손가락이 얇으신 분들이 유리할 것 같아요. 손가락 굵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가 어렵고요. 자, 꽉 꽂아 주시고 역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꽂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너트는 지금 넣지 않을게요. 그래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넣고 하려니까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 네. 뒤에 너트를 살짝 잡아주시고 돌리면 헛돌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시행착오를 좀 겪으셔야 될 것 같은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위아래로도 움직이고 좌우로도 움직이시는데 요 두 부분이 연결이 돼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향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걸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고무줄이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종류 키트에 들어있는 고무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주는 서스펜션용 고무줄이 있고 앞부분용 서스펜션 고무줄이 있는데 하나는 작아요. 하나는 좀 큽니다. 앞부분은 큰 거를 사용을 해서 조립을 할 거고요. 얘는 일단 하나를 고리를 이렇게 크로스가 되게 걸어주세요. 크로스가 되게 걸어주신 다음에 한쪽에다가 고무줄 반대를 이렇게 꼽는 겁니다. 이렇게 쭉 묶는, 한쪽을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두 개가 하나의 선이 되죠. 그 다음에 요 보면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서스펜션 역할을 할 거거든요. 안쪽에서 집어넣어서 바퀴 안쪽에서 집어넣어서 요 고리에 걸어 주시는 거예요. 자, 고리 양쪽에다가 걸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쭉 잡아 당기시는데 쭉 잡아 당기신 다음에 여기서도 요게 가운데 부분을 최대한 이 오른쪽 반대쪽 걸기 좋게끔 많이 당겨 주세요. 그래야 이쪽 반대쪽 걸기가 좋거든요. 잡아 놓고 손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고무줄이 거는 부분도 고난의 작업입니다. 저희가 조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앞부분이. 그래서 롱로즈 같은 걸로 잡아서 반대쪽 거리에다 이렇게 걸어 주시는데 한쪽을 거셨으면 나머지도 쭉 잡아당겨서 이런 식으로 걸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스펜션이 작동을 할 거예요. 눌러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서스펜션 작동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티어링 효과를 좀 줘볼 건데요. 스티어링은 지금 보시면 부품이 이렇게 조그마한 출력물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한쪽은 구멍이 넓고 한쪽은 작습니다. 넓은 쪽에 M3의 이 12mm짜리 볼트를 쭉 꽂아 주시고요. 이렇게 돌려서 어느 정도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면 기어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구멍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한쪽 끝에 구멍에 맞춰서 볼트를 조여주세요. 이 부분 너무 꽉 끼면 안 되고요. 육각 렌치 큰 거를 사용하겠습니다. 큰 걸 사용해서 적당히 꽂아주시면 돼요. 빠지지 않을 정도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 너트를 여기다가 연결을 할 건데 꽉 꽂을 건 아니고요. 나중에 빠지는 거를 그나마 좀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살짝만 이렇게 해서 너무 꽉 하지 말고 얘가 움직일 정도로만 고정을 시켜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역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구멍 억지로 끼시면 안 되고 구멍이 사이즈가 달라요. 큰 쪽에다가 꽂으시면 되세요. 자, 역시 반대쪽 팔이 되는 부분에도 꽂아주시면 됩니다. 꽂아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이 부분에도 글루건을 쏴주시면 좋은데, 글루건 쏘는 거는 저희가 조립이 전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한 번에 쏠게요. 자, 이제 보시면 M2 20mm 짜리 그 볼트가 있습니다. 얘를 지금 아까 반대쪽 그 서스암 끝에 반대쪽에 구멍이 작은 곳이 있었는데요. 구멍이 작은 곳에다가 꽂아 주시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헐렁헐렁 거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 서스펜션과 같이 작동을 할 때 유격을 주기 위해서, 약간 텐션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열수축 튜브 얇은 게 있습니다. 얇은 거를 조금만 한 2mm, 2에서 3mm 정도만 잘라주세요. 잘라서 볼트 끝에다 끼시고요. 볼트 끝까지 딱 끼신 다음에 이 부분을 라이터로 수축을 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약간 도톰해졌죠? 이 상태에서 한쪽 끝에, 뜨겁습니다. 자, 끝까지 밀어서 껴주시면, 그래도 지금도 많이 텐션이 흔들흔들 거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만 낍니다. 이번엔 2개 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너트를 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너트를 가지고 파이자리를, 자, 이 부분은 좀 꽉 조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렌치를 잡고, 그 다음에 롱로즈를 이용을 해서 꽉 끝까지 조여주세요. 끝까지 조이셨으면 이제 열수축 튜브를 쭉 꽂아서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지금 보시면 꺾여지는 요만큼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을 꺾어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열수축 튜브를 꽂으시고 이 부분에 라이터로 쭉 빠지지 않게 수축을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서스펜션 가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서스펜션은 스티어링 가이드죠. 올리신 다음에, 끝까지 올리신 다음에 중간에다 탁 걸쳐주시면 이렇게 걸쳐져요. 자, 보이시나요? 바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기어가 좌우로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반대쪽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우선 볼트 끝에다가 끼워주기 위해서 니퍼를 이용해서 3mm 정도 자르고 끼고 수축하고, 바로 작업을 하면 뜨거우니까 좀 식혀서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너트를 여기까지 꽂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됐고요. 이 부분도 역시 육각 렌치 한쪽을 걸고 렌치를 잡아서 끝까지 꽉 조여주세요. 자, 꽉 조였으면 역시 열수축 튜브를 꽂고 쭉 꺾이시면 끝에 꺾이는 부분을 잡아서 그 부분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꽂고 열수축 튜브로 쭉 가열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바퀴 하나만 움직여도 양쪽이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바퀴를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2파이짜리 볼트 하나가 남았고요. 아까 그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서스 기어가 하나 있는데요. 얘를 끝에다 딱 꽂아서 조립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꽉 조립을 끝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따가 중심을 잡아놓고 펌웨어 수정할 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선은 일단 부품을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고정만 해 놓을게요. 끝까지 꽉 조여 주셔야지 기어가 헛돌지 않습니다. 끊어봐. 자, 여기까지 해서 조립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번에 구동부 리어 파츠를 조립을 할 건데요. 아까 이제 앞서서 한 부분에 연결을 할 건데 우선 파츠들을 좀 볼게요. 이제 모터를 고정을 할 수 있는 모터 가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어 바디 프레임, 그리고 이제 기어 뒷바퀴가 구동될 베어링 2개와 피니언 기어, 모터에 연결될 피니언 기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무줄 4개로 이제 서스펜션 뒷부분 리어 서스펜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선 모터에다 피니언 기어를 연결을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빡빡하게 끝까지 쭉 눌러서 끝까지 집어넣어 주세요. 끝부분이 이 기어의 끝부분에 딱 걸쳐지게 끝까지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하나는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 모터 가이드 쪽에다가도 베어링을 연결을 꾹 눌러서 해주세요. 자, 그러면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조립을 시작할 거예요. 보시면 우선 모터를 먼저 좀 연결을 할 건데요. 높이를 이 2개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2개를 비교를 해보면 높은 게 있어요. 하나가 높은 게 모터의 앞부분이 꼽혀지는 부분입니다. 모터의 앞부분을 끝까지 딱 밀어 넣으시면 여기가 가이드가 좀 끝부분이 막혀 있어서 끝까지 안 들어가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을 모터의 중간 부분에 살짝 걸쳐줍니다. 일단은 살짝 걸쳐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제 이어서 바디 프레임에다가 얘를 연결을 할 건데요. 우선 얘를 먼저 꽂을까요? 밑부분은 보시면 굴곡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터는 이 평평한 면 쪽에다가 꽂아 주실 건데, 여기 홈이 있어요. 홈에다 맞춰서 꼽는다 생각을 하시고 가이드를, 한쪽 가이드를 쭉쭉쭉 당겨서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얘가 자, 이게 모터가 좀 빠지네요. 요거는 이제 이따가 글루로 조정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꽂으실 때도 여기도 보면은 열쇠 구멍 모양의 홈이 나와 있어요. 좀 보이시나요? 열쇠 구멍 모양의 홈이 나와 있는데, 역시 가이드도 보시면 한쪽이 열쇠 모양으로 돌기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약간 돌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자, 그 홈에 맞춰서 안쪽에서부터 낄 건데요. 얘를 이 90도 방향으로 거의 꺾으면 홈이 맞아요. 이렇게 안쪽에서 꼽아서 이런 식으로 90도에서 내려주시면 홈에 맞게 꽂아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글루건 작업을 한번 할게요. 모터가 자꾸 빠지니까. 자, 글루건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글루건 준비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 글루건 작업을 한번 할게요. 이게 잘 빠지니까 모터하고 가이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다가 한 번씩 싸줄 겁니다. 쭉 싸서 붙여주시고 좀 식을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역시 아래도 한번 싸줄게요. 저는 이렇게 네 방향에다 싸줬습니다. 좀 지저분하게 써보셔도 상관없어요. 굳이 깨끗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게 뒤쪽에서도 한번 잡아주면 좋아요. 이게 적당히 한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 가이드를 쏘실 때는요, 얘를 뒷 바디 프레임을 잡고서 쏘시면 편해요.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나오니까 잡고 쏘고 이쪽도 한번 쏴줘 있어요.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네요. 이 부분도 지금 바디에서 자꾸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한번 쏴줄게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거의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실처럼 늘어진 부분들은 나중에 기어가 돌면서 걸릴 수가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면 이제 빠지지 않는 정도로 아직 좀 빠지네요. 좀 잡고 계시다가 고정이 다 된 거는 이제 확인이 됐어요. 자, 이 상태면 이제 일부러 꺾어서 빼지 않는 이상 빠지지는 않아요. 여기다가 이제 서스펜션 작업을 한번 해줄게요. 아까 이제 하다 말았던 고무줄을 손가락 엄지하고 검지에다 거세요. 이렇게 거셔서 뒤쪽에 마디에 보시면 여기 마디 부분 있죠? 여기다 하나 걸고 뒤에도 역시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 겁니다. 보이시죠? 요 홈에다가 걸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를 걸었으면 반대쪽에도 역시 걸어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이게 서로 크로스로 걸게 되면 이 부분이 서로 당겨지면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자로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제가 한쪽에 2개씩만 걸었지만 나중에 무거운 게 올라가게 되면은 고무줄이 여유로 저희가 4개를 더 넣어놨으니까 무거운 게 올라가게 되면 고무줄을 더 걸어주면 텐션은 더 강해집니다. 역시 앞에도 2개를 더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요 한쪽에다 걸어주시면 텐션 더 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뒷바퀴 부분을 조립을 해볼게요. 뒷바퀴 부분은 지금 이 볼트가 요 구멍으로 들어가서 조립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육각 너트를 이렇게 꼽을 수가 있고요. 여기다 볼트를 살짝 걸쳐서 돌려서 요거를 조여가지고 이제 샤프트를 낄 건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샤프트를 꽂으면 이게 헐렁헐렁거려요. 요걸 조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3D 프린트 출력물이다 보니까 너무 힘을 줘서 조이다 보면은 여기가 상할 수 있어요. 우리 빠가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를 방지해 주거나 아니면 상했을 때 복구하는 방법까지 같이 진행을 할게요. 글루를 가지고 이 구멍에다가 살짝 싸주세요.
여기 구멍 쪽에다가 글루를 살짝 쏴주세요. 지금 글루 상태가 지금 글루건이 상태가 안 좋네요. 자, 살짝 구멍에다가 너무 많이 붙이실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 지금 이 정도 그냥 살짝만 쏴주시면 돼요. 살짝 구멍을 살짝 메꿀 정도, 이런 식으로 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트를 잡아서 자리를 렌치하고 좀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구멍을 맞춰서 좀 조여주세요. 살살살살 조여주세요. 이 글루를 사용 안 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실 때 벽 두께 값을 조정을 하시면서 뽑으시면 돼요. 샤프트를 끝까지 여기 휠의 요 꼭대기 부분에 살짝 잡아주고 조입니다.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앞뒤로 흔들었을 때 빠지지 않는 정도로만 조여주시면 되세요. 자, 한쪽이 됐으면 역시 반대쪽도 하나 더 꽂아줍니다. 적당히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너무 꽉 하다 보면 오히려 상할 수 있으니까 흔들어서 빠지지 않을 정도면 됐어요. 자, 요 정도가 됐으면 이제 이렇게 베어링 사이로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기어를 먼저 꽂아 주셔야 돼요. 기어를 꽂아 주실 때는 반대쪽에서 쭉 길을 어느 정도 맞춰서,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차를 옆으로 누이면 수평이 되게,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일단은 대충 껴주시고요. 정확한 거리는 이따가 측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베어링에 고정될 열수축 튜브를 꽂아줄 겁니다. 아까 열수축 튜브를 하는 방법은 5mm 정도로 잘라가지고 불로 지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에다가 하나씩 껴서 지나갈게요. 이 상태에서 바퀴가 차가 수평으로 딱 되는 정도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차의 수평이 대충 맞았으면 글루건으로 고정을 한번 시켜줄게요. 글루를 쏘실 때 베어링이 이 돌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쏘셔야 돼요. 너무 두껍게 쏘시면 베어링이 제대로 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만 쏴주시고 베어링이 도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 바깥쪽 한쪽을 쐈잖아요. 역시 이 반대쪽도 살짝 쏴주시면 이제 이 샤프트는 좌우로 움직일 때 이
샤프트가 걸려서 빠지지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지금 굽기 전에 움직여서 그런데 지금 글루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전 저만의 방법으로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직접 가열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베어링 쪽에다 붙인다라기보다는 베어링이 좌우로 빠지지 않게끔 샤프트에다 발라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대충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반대쪽 바퀴도 꽂으시면 완성이 됩니다. 반대쪽 바퀴들을 꼽는 방법은 아까랑 동일해요. 넣고 볼트를 조여서 빠지지 않는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를 꽂아주세요. 네, 구동부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중간에다가 배터리 홀더를 연결을 할 거예요. 배터리 홀더를 연결하기 위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구성품으로는 배터리 홀더를 지지할 수 있는 프레임하고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줄 수 있는 십자 머리 볼트가 있습니다. 우선 프레임을 차체에다가 고정을 먼저 시켜줄게요. 지금 보시면 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홈이 나와 있는 것들은 한쪽부터 끼실 거예요. 근데 앞에 이제 모서리가 깎여져 있는 부분이 앞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좌우는 상관이 없어요. 자, 한쪽을 끼시고 밑에 있는 이 바디 프레임을 그냥 살짝 눌러서 유격을 맞춰 주시면 되세요. 살짝 눌러서 안에서 낄 수 있게끔 눌러주시고, 눌러서 홈이 다 껴지면 그 다음에 다시 당겨서 빠지지 않게 바깥쪽으로 벌려주세요. 바깥쪽으로 벌려주고 벌려주고, 여기도 벌려주고 벌려주고, 이 상태면 이제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됐고요. 배터리 홀더를 끼실 건데 모터하고 선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껴주시면 되세요. 여기에다가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구멍에 맞춰가지고 꽂아줄게요. 둘. 한쪽을 너무 꽉 껴놨더니 반대쪽 끼기가 힘드네요. 구멍을 끼실 수 있는 거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배터리 홀더 고정부까지 끝을 내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두이노를 프레임에다가 올려 볼게요. 아까 홀더를 조립했던 밑판하고 같은 모양인데요, 얘는 구멍이 3개가 뚫려 있어요.
앞에 역시 얘는 앞뒤로 뭐가 깎여져 있긴 한데 한쪽이 뭐가 많이 깎여져 있는 곳이 앞이에요.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우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우노하고 실드가. 자, USB 꼽는 곳이 지금 이 모터의 그 선 방향하고 같죠. 그러면 구멍은 우노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구멍은 두 군데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볼트하고 너트를 두 개만 꽂을게요. 우선 실드를 빼시고요. 자, 이 부분에 그리고 이렇게 두 군데의 볼트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뒷부분에 보면은 살짝 그 볼트가 튀어나와 있죠. 여기다가 너트를 두 개 꽂아 주시면 되세요. 이게 우노는 구매처에 따라서 규격이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끼지 마시고요. 살살살살 맞춰서 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됐으면 흔들리지 않게끔 육각 렌치로 고정을 살짝 해주세요. 반대쪽도 고정을 살짝 해주세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셨으면 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이 부분에 글루로 고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노가 고정이 됐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쉴드 다리가 휘지 않게끔 잘 맞춰서 꽂아주세요. 다시. 자, 이렇게 고정된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상판에 올라갈 겁니다. 이후에 이제 배터리가 충전 리튬이온 배터리 18650을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충전이 완료된 배터리가 있다면 넣으실 건데요. 우선 차량 조립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이드 프레임이 이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뺐다 꼈다 하는 부분이라서 보시면 옆부분에 꽂으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선 얘를 배터리 홀더 옆부분으로 해서 꽂아서 아래로 그냥 툭툭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이게 아마 생긴 모양을 보시면 아, 어떻게 꼽는 거구나 대충 다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이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배터리를 꽂으신 다음에 아두이노를 케이스로 이런 식으로 얹어 주시는 거세요. 나중에 이제 배터리 충전할 때는 이 부분만 다시 빼가지고 꽂아 주시면 되시겠죠. 간혹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살짝 돌려서 이렇게 한쪽씩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아니면 롱로즈 같은 걸로 한쪽 끝을 살짝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래로 살짝 눌러주시면, 자, 차량의 기본 RC 버전 조립은 다 끝났습니다. 나중에 모터 연결하는 거랑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이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